여러분 안녕하세요. 생활락 시간입니다. 2020년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모두 잘 많이 받으시고요. 네, 올해도 좋은 컨텐츠와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꼭 인사드릴 수 있는 생활락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쭈꾸미 갑오징어 편에 이어서 이제 광어 다운샷 편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. 이걸 제가 제작하는 이유는 뭐 어떤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저희 카페라든지 우리 또 이제 또 쭈꾸미 갑오징어 하시다가 이제 또 새로운 낚시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께서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근데 제가 같이 동출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거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A부터 Z까지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들께서 좀 어떤 초보분들이시더라도 쉽게 이해를 하시고 강어 다운샷 낚시를 쉽게 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빨리 중수하고 고수의 반열에 이르는 것까지 네,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네,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너도 할 수 있어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다운샷이 뭔지 여러분들께 짧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다운샷이라는 것은요,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. 바닥에서 일정 단차를 주고 어느 일정 단차를 주고 그 위에 웜을 장착을 해서 바늘과 대상어종을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결국은 낚시를 해서 잡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.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운샷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.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다운샷 채비입니다. 거기다가 제가 지금 결합을 한 것이고요. 이 위쪽에는 여기 위쪽에 이제 쇼크리더를 직결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돌에 바로 묶어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바늘이 달려 있고요. 이 바늘에 우리가 웜이라는 것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대상 어종을 유혹을 하는 것인데 보시면은 요 밑에 또 이렇게 봉돌이 달려 있어요. 도래와 자, 이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을 역순으로 좀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봉돌. 두 번째, 웜과 봉돌의 거리. 그리고 세 번째, 바늘과 그리고 웜. 이렇게 세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알아볼까요? 오늘은 거꾸로 봉돌과 이 웜의 거리부터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봉돌이라는 것은요, 결국은 바닥에 내 채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조기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봉돌은 보통 서해 바다 기준으로 약 30호에서 40호 요 사이로 보통은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이상이 넘어가면은 굉장히 팔이 아파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40호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팔이 아프기 때문에 30호에서 40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지 꼭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. 네, 하지만 노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30호하고 40호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단차라는 녀석인데 이 단차라는 녀석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우리가 대상 어종으로 잡으려고 하는 녀석은 광어입니다. 이 광어라는 녀석의 특성은요, 네, 몸을 구부렸다가 바닥에서 이제 이 웜을 이렇게 막 노려보고 있어요. 노려보고 있다가 웜이 네, 내 앞을 지나갈 때 점프를 해서 순식간에 확 덮쳐버리는 그런 어종입니다. 물론 따라와서 덮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자, 그러면은 이 단차라는 녀석이 왜 중요할까요? 바로 광어의 공격하기 쉬운 위치에서 광어를 유혹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둔다면 광어 낚시에서 제가 비중을 둔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단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내 채비가 내가 그 꼬시려고 하는 그 어떤 미끼의 높이가 광어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바닥이거나 아니면은
광어가 아예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한 2m, 3m권의 거리라면은 과연 광어가 공격을 해줄까요? 절대 공격을 해주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단차라는 녀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. 보통은 우리가 선사에서 출조하기 전날 선장님들이 문자를 보내십니다. 보통은 60cm에서 70cm의 단차를 얘기를 많이 하시죠. 그리고 물이 정말 빠를 때는 80에서 90까지도 가기도 합니다. 하지만 뭐 보통 카페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차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 단차를 60cm, 70cm가 가장 노멀하다라고 하는데 왜 노멀한 건지, 그리고 80에서 90까지 단차를 줘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.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선상낚시라는 것은요, 절대 배가 한 곳에 정박해서 거기에 딱 닻을 내리고 낚시를 하는 낚시가 아닙니다. 무조건 배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낚싯대와 낚싯줄의 각도는 분명히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조류와 그날그날의 조류와 파도의 세기,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고려되어서 단차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무조건 60cm, 70cm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상상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. 바닥에서 내 채비가 수직으로 봤을 때 지금 낚싯대하고 낚싯줄은 분명히 일정 각도를 이루면서 흘러가겠지만 수직으로 봤을 때 과연 몇 센치 정도 띄어져 있을까? 바닥에서 내 채비가 웜이, 그러니까 봉돌은 한마디로 바닥에 최대한 붙여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. 봉돌이 있으면 그 봉돌에서 수직으로 봤을 때 내 웜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? 그러니까 바닥에서 내 웜이 몇 센치 정도 떠 있는 상태일까를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. 저는 보통 그 높이를 40cm에서 60cm 사이에 들어가게끔 가급적이면 상상력을 키워가면서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60cm, 70cm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. 평균적으로 30호, 40호를 걸었을 때 60cm, 70cm가 일정 각도를 이루게 된다면 보통은 한 40cm에서 60cm 정도의 단차가 나오겠죠.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내 채비가 얼마나 떠 있느냐를 상상을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광어 낚시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미리 팁을 하나 드리면, 광어 낚시, 네,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할 때보다 더 눈치 싸움이 치열해야 됩니다. 보통은 이제 물론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것도 좋아요.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옆 사람은 계속 잡는데 나는 못 잡고 있다. 그러면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. 첫 번째로 초보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보시죠. 많이 잡는 분들이 계시면 보통 우와 잘 잡는다, 우와 진짜 잘 잡네, 여기서 끝이 납니다. 그리고 이제 낚시를 정말로 좀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보통은 네, 웜 색상이나 웜 칼라, 똑같은 얘기죠, 죄송합니다. 웜 색상이나 웜 칼라, 그리고 웜의 종류를 보시게 되고, 그리고 정말 고수의 반열로 점점 올라가시는 분들은 단차를 보시게 됩니다. 많이 잡으시는 분들의 단차, 과연 저 단차가 저기서 잘 먹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채비를 새로 매시는 경우도 많고요. 그럴 때 보통 잘 먹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될 점은 그 단차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봉돌의 무게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 봉돌의 무게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잘 잡으시는 분의 그 어떤 바닥에서 그 원까지의, 바닥에서 원까지의 거리를 대충 비슷하게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.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잡으시는 분 옆에 가서 한번 여쭤보시는 거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옆에 가셔서 뭐 몇 호 봉돌 사용하시냐고 물어보시고 단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그게 오히려 그날의 낚시 조가를 올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차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. 저는 이제 앞으로 강의 영상을 광어를 꼬시는 방법과 그리고 광어를 안전하게 랜딩하는 방법, 이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올릴 건데요. 오늘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웜 색상,
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